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25번째. 오늘은 지지에 역마기운을 다 깔아 한 가지로 크게 된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여자분 사주를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당사자께서 상담받은 내용을 헛방 주제로 보내주셨는데 헛방 공부자료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용을 채택해 봤습니다. 그럼 먼저 사연을 듣고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학에 관심이 있어 역학 공부를 독학으로 하고 있는 57세 여자입니다. 선생님 동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동영상 중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를 보다가 저의 얘기도 헛방 공부 주제에 될 수 있나 해서 제 얘기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또는 젊어서 사주를 보러 가면은 상담할 때마다 하는 말이 지지의 역마를 다 깔아 사면격으로 귀한 사주라 여자지만 한 가지로 크게 될 사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주가 저의 사주인데 역학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인신사회라는 역마기운을 다 깔아놓은 사면격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자지만은 정치가나 또는 군인, 경찰 등 한 가지로 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인생이 살아오면서 인생 파란과 굴곡이 너무 많았고 57세인 지금도 식당 서빙 일로 간신히 먹고 살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주 공부를 하면서 봤지만 N문헌에 지지의 역마를 모두 깔아놓은 사면격은 제왕격, 귀격으로 귀하게 된다고 적어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귀격, 제왕격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사주도 지지의 역마를 다 깔아놓은 사면격 사주이던데 저는 왜 사면격 사주인데도 전혀 다른 어려운 삶을 살까요? 이런 사연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분 사연 주셨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무난하고 틀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당사자 사주팔자죠. 앞에서 잠깐 보였죠. 자, 이 사주를 오늘 사연을 제가 헛방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론, 사주팔자의 이론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오늘 헛방 주제로 삼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론에 치우치다 보면은 책에 나와 있는 옛 문헌이라든가 또 뭐 귀격은 뭐 그 귀하게 될 사주다, 또 뭐 살은 좋은 살이 뭐 문창기는 어쩌다, 뭐 무슨 살은 어떻다, 이런 많은 이론적인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뜯어보지 않고 원판의 형국이 어떤지를 보지 않고 또 오행의 질을 보지 않고 그런 문헌에 의해서만 사주를 풀다 보면 절대 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주팔자는 이론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사주팔자의 형국, 형세, 그 다음에 오행의 질, 이런 것을 잘 원판을 파악한 다음에 이 사주에 들어있는 기운을 잘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면격이다 어떻다는 것을 이론적인 것을 적용해도 늦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오행의 질이라든가 사주 원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론만 적용하게 되면은 오늘 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헛방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주팔자는 이론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고요. 이민년, 무신월, 기해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알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먼저 기토는 작은 흙, 그죠? 그러면 본인이 작은 흙으로 태어났는데 요것도 같은 흙이죠. 작은 흙. 그 다음에 연간의 임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임목은 큰 나무. 무토는 역시 큰 흙, 신금, 큰 쇠.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사화, 큰 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은 그 빠진 것 없이 골고루 다 있죠. 불도 있고, 물도 있고, 쇠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그죠? 오행은 골고루 갖춘 거 같고.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육친. 기토, 임수는 기토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이거는 정제가 되겠죠. 임목은 날의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무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제. 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 다음에, 해수는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기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사화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상당히 양기운도 많고, 그죠? 자, 사주의 형국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기토가 신월, 가을이죠? 초가을에 태어나서 실령을 했네요. 자,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토와 같은 편, 나에게 힘을 주는 오행들이 뭔고 하니, 불, 화생토로 나를 도움주고, 그 다음에 같은 오행이 나한테 힘을 주죠. 그래서 흙하고 불이 나한테 힘을 준 오행인데 어디 있나 보자고요. 먼저 불을 보면은 사화, 큰 불이 있죠. 물론 지장간 안에 임목 안에 병화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사화 큰 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흙이 큰 흙, 작은 흙으로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고 있네요. 요런 형상이고, 나머지는 물, 쇠, 나무, 물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라, 요런 식으로 보면은 사주 강약 잡기가 조금 애매하지만은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내 힘을 주는 오행이 무토, 기토, 사화란 얘기예요. 자, 이 사화를 먼저 한번 볼까요? 이 사화가 중요하죠.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조우도 무너지고, 강약도 좀 무너지는 현상이죠. 이게 큰 불이라 나한테 보탬이 아주 되고 있는 현상인데, 보니까 옆에 해수가 큰 물이 금생수를 받고 큰 물이 빡치기를 해버렸네요. 사해충으로. 그러니 이 사화가 완전히 물과 불이 1대1로 만나면은 불이 무조건 지게 돼 있죠. 나무도 없고, 나무가 중간 역할을 해주면 수생목, 목생화를 해가지고 불이 좀 살아날 때 나무도 없다 보니까 물한테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사화가 충으로 깨져버렸네요. 그러면 일간이 이 기토가 유지처럼 일어나죠. 기우뚱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 무토를 보자고요. 큰 흙이라 나한테 힘을 주는, 상당히 또 주는 의지처인데, 요 녀석이 또 요상하다는 얘기예요. 요 녀석이 나한테 힘을 주는 것보다 신금을 갖다 생하고 있는 그런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큰 물, 이게 호수같이 큰 물이죠. 물이 강하다 보니까 햇빛도 못 보는 흙이라 큰 힘을 못 주다 보니까, 이 무토도 힘을 못 주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약해졌어요. 약한 사주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파워가 약해버리고. 자, 그러면 약한 사주가 됐고, 이 사주의 병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큰 병이 바로 불 꺼트려 버리고 금생수를 받고 있는 큰 물. 이 호수같이 큰 물이 두 개가 합쳐지고 금생수를 받다 보니까 이 물이 엄청 강한 물이 되고 불을 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주가 기우뚱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졸지에 햇빛도 못 보면서 이 물이 쏟아지니까 고스란히 젖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물을 빨아들이면서. 그런데다가 인신충으로 한 대 얻어맞아 버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신금이 해수를 생하는 마음이 더 있어서 이 충은 피한다 하더라도, 이 인신충을 피한다 하더라도 이 큰 물에 이 나무는 젖어버려서 거의 젖은 나무라 힘을 못 쓴다는 얘기야.
나무라는 거는 적당한 햇빛, 적당한 물, 그 다음에 뿌리박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이렇게 과잉 공급되고 엄청난 물이죠. 햇빛은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나무가 좀 썩어갈 정도로 상당히 질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병이 바로 물이 되겠죠. 햇빛이 없어져 버리고. 요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결국 죄다 신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재물에 상당히 공고함을 가지는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힘도 파워도 약하고 재물한테 눌리는 사주다 보니까 이 재물에 항상 공고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 인신충을 피했다 하더라도 이 물에 젖어버리고 썩어가고 있다 보니까 배우자 덕도 이게 정관이죠. 배우자 덕도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러다 보니 이 역마살에 굴고, 역마라는 거는 뭐 좋게는 추진력이 좋고, 그죠? 활동하니까, 그 다음에 활동성이 뛰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좋은데, 이게 변동 변화를 뜻해서 삶에 굴곡이 있는 살이 이 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충살도 보이시죠? 사익충, 이런 거, 이런 충살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인생 굴곡을 너무 많이 겪어서 한다는 얘기죠. 배우자 덕도 약하고, 또 사익충 요거 보이다 보면 이게 자식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 덕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7세가 지금 되시는데 뭐하는 재물도 없으시고 식당 썩은 일로 간신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형국의 사주를, 이런 성국의 사주를 인신사해가 다 있는 역마로 다 지고 있는 사명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왕격, 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주가 어느 정도 흐름도 좋고 또 균형도 있고 또 사주의 파워도 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좋은 불은 꺼져서 좋은 물어주고, 나무는 귀한 나무는 썩어가고 있고 물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 흙들은 햇빛이 없다 보니까 물을 다 먹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절벅절벅한 흙이 되어서 흙의 질도 별로 안 좋고, 모든 게 이 물이 사주를 망쳐놨다는 얘기예요. 금생수까지 받아서. 그런데 이런 사주를 기격 사주라고 통변하면 안 맞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이제 그 운기도 뭐 좋게 받고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하면서 사주를, 형국을 잘 보라는 얘기는 사주 원판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판을 잘 뜯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발전할 수 있는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사주가 운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대발해가지고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재벌이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들은 물기운이 너무 강하고 본인이 질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운에서 좀 도와주면 어느 정도 재물을 좀 안정을 갖고 가다가, 또 사주 그 운에서 큰 물이라든가 쇠를 만나버리면 또 재물이 나가버리는 재물 굴곡 있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판이 이렇게 힘이 파워가 약하고 원판이 이렇게 흉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굴곡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대운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정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통변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힘을 줄 때 좀 안정을 갖겠지만, 세운에서 이런 사주들은 세운에서 물이나 쇠를 만나면은 반드시 굴곡을 겪기 때문에 이런 대운의 좋은 작용을 못 느끼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원판을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주 원판이 달리기를 20초밖에 못 뛰는데, 20초밖에 못 뛰는 능력밖에 없는데 운이 좋아졌다고. 즉 우사인 볼트 그 100m 달리기를 20초밖에 못 하는데 우사인 볼트를 갖다 꼬치로 들인다 해서 그 사람이 20초 뛴 사람이 10초에 뛰어지냐고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껏 해봐야 18초, 17초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한계, 그 사람의 그 한계점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원판을 제대로 뜯어야 그런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사주에서 용신, 희신을 찾아가지고 용신이 오면 대발한다,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사주 공부를 해서는 그 사람 한계를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용신이나 희신운이 왔을 때 대발하고 나쁜 운이 왔을 때 나빠진다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재벌은 왜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은 왜 있고 그러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물론 사주 외에도 환경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유전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 사주의 원판을 잘 뜯어보면은 그 사람의 한계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운에서 좀 도와주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운에서 또 새나 물을 만나면 더 재물에 대한 고통이 많아지는 사주다 보니까 굴곡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마기운이 상당히 흉하게 굴곡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야기는 웹문헌이라든가 이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사주를 풀으면 안 된다. 사주의 형국, 오행의 질을 먼저 잘 파가는 공부를 해야 사주를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이론에 치우치고 이론에 집중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전에서 사주 원판을 뜯어보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이야기를 추려봤습니다. 자,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